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채무조정 진단 서비스를 통해 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집을 매각하면 유리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에서는 주택임차 보증금의 면제 재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매각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원금 9,600만원, 이자 400만원으로 총 채무는 1억 원입니다. 담보 채무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2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 채무자 가족 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대학생과 중학생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소득은 월 360만원이며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집 매각 전과 매각 후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매각 전 재산은 아파트가 있고 감정액은 3억 2천만원이며 이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담보액은 2억 4천만원입니다. 계산해보면 순재산은 8천만원입니다. 매각 후에는 이 은행 담보대출을 상환 후 남은 금액인 8천만원으로 전세를 얻은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매각 후 재산도 임차 보증금 8천만원으로 매각 전과 동일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집 매각 전 개인회생 진단 결과입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보유한 채무자는 꼭 채권사의 개인회생 시 저당권을 실행할 것인지를 문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권사는 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지만 일부 채권사는 당연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채무자는 채권회사에 문의 후 저당권 실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부양가족 산정에 따른 생계비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36개월 변제하게 되는 채무조정입니다. 그리고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재산평가액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의 재산평가액은 아파트 환가액에서 담보액을 공제한 8천만원입니다. 월 변제액은 약 164만원이며 36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는 약 5,540만원입니다.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재산평가액보다 적기에 개인회생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은 최장 60개월까지 변제 기간을 연장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 결과 54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는 약 8,039만원이 되며 재산평가액보다 많게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변제 기간은 54개월이며 총변제액이 약 8,877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11%입니다. 다음으로 집 매각 후 개인회생 진단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보유한 채무자는 꼭 채권사의 개인회생 시 저당권을 실행할 것인지를 문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경매를 실행할 것이라 하는 채권회사의 경우 집을 매각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집을 정상 매각 후 잔액으로 전세를 얻은 것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평가액을 임차보증금 8천만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주택임차 보증금에 한하여 소재지에 따라 면제재산을 책정하고 재산에서 면제재산을 차감하여 재산을 평가합니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의정부시는 과밀억제구역이며 면제재산은 4,300만원입니다. 재산평가액을 재계산해보면 3,700만원이 됩니다. 월 변제액은 약 164만원이며 36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는 약 5,540만원입니다.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재산평가액보다 많기에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6개월 총변제액이 약 5,918만원 정도이며 채무 감면율은 41%입니다. 매각 전에 비해 채무 감면율이 30%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살펴보았으니 채무 진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단계로 소득과 부양가족 정보를 작성하겠습니다. 채무자는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란에 360만원을 적어 넣습니다.
그 다음 부양가족을 체크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4인 가구이지만 미성년 자녀 1명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의 체크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향은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인 의정부가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을 체크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정보는 도움말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채무내역 작성입니다. 우선 최장연체기간을 체크합니다. 최장연체기간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 조건 중 하나로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채무자는 A카드가 4개월 연체된 상태이므로 90일 이상으로 체크합니다. 무담보 채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 지원 협약된 채권회사의 채권만 절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가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회사의 채권인지를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한 모든 채권회사는 모두 신용회복지원협약이 된 채권회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된 채무 탭을 클릭 후 채무 내역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채권자, 원금, 이자를 작성합니다. 매각 또는 장기 연체는 채권이 매각된 경우 또는 1년 이상 연체된 경우 클릭하여 체크하며 대출 시기는 6개월 이내 대출한 채무인 경우 클릭하여 체크합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을 눌러 표에 등록합니다. 모든 채무를 그림과 같이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한 채무를 제거하기 원하시면 오른쪽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담보 채무를 작성하겠습니다. 집을 매각한 경우에는 담보 채무 부분을 넘어가시면 됩니다. 채권자명과 원금, 이자를 적고 담보물은 부동산을 선택한 후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표에 등록합니다. 채무 내역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재산 작성 항목입니다. 재산의 경우 집 매각 전과 후를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집 매각 전 재산 작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영상 속 그림을 보면 배우자 재산 항목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은 개인 회생에서 평가 항목입니다. 이번 채무자는 배우자 재산은 없고 본인 재산만 있으므로 본인 재산항을 선택하고 작성을 시작합니다. 부동산 환가에는 아파트 감정액을 적고 담보 금액에는 이 은행의 담보액을 적습니다. 임차 보증금 반환금은 없으니 0원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공동명의도 아니므로 체크 없이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표에 등록합니다. 다음으로 집 매각 후 재산 작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집을 매각 후 의정부의 본인 명의로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전세를 얻었습니다. 주택 임차 보증금의 8천만 원을 입력합니다. 소재지는 의정부시로 과밀억제 구역을 체크하고 입력 버튼으로 표에 등록합니다. 재산 항목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을 누르시면 앞에서 보았던 진단 결과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진행할 때 집을 매각하면 유리한 이유를 채무조정진단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집을 매각 후 전세 또는 월세를 얻는 것이 채무 감면율을 중점으로 보면 매우 유리합니다. 개인 회생에서 주택 임차 보증금에 한하여 면제 재산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보 채권자가 개인 회생 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개인 회생을 진행하시려면 집 매각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집 매각을 원치 않으신 분들은 개인 회생보다는 안전하게 채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개인 워크아웃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료 채무 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